네, 저희 더원 인사노무 컨설팅은 노무법인이고요. 서울의 사무실에서 한 25명 정도의 노무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나 인사혁신처 출신 이 공무원도 같이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트렌드와 관련해가지고 자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무법인의 업무에 더해가지고 주로 최근에는 조직 인사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작은 규모의 컨설팅보다는 직접 기업체들과 전반적인 이슈들을 다루면서 제도를 좀 세팅하는 그런 컨설팅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슈 개별적인 해결뿐만이 아니고 기업이 이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 어떤 이 지점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드리는 그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임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이 연공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이 만들어진 노동법 그리고 만들어진 관행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유지되고 있고 이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저성장 시대나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정년까지 고용하고 계속해서 호봉이 올라가는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인사 노무상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게 때로는 이 직원들과 혹은 노동조합과 충돌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공성을 계속해서 갖고 가기가 어려운 이런 한계에서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라든지 직무라든지 맡고 있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가지고 이 인사나 승진 체계를 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관련해 가지고 또 보수는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큰 방향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이 저성장이라는 기조가 깔려 있다 보니까 회사들도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풍부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고 반대로 직원들도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보상을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보상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해 충돌들이 생기고 이 이해 충돌들이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직원들 간에 혹은 이 상급 관리자와 직원 간의 충돌로 생기기도 하는데 이 전형적인 게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있었던 인사노무의 법 제도 관행에 비해 가지고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도입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설계를 하고 우리 기관, 우리 회사에 맞게 이 응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자 이슈일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경영과 이슈가 되는 이 중대재해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생각보다 큰 이슈입니다. 외국까지 나가야 되는 얘기인데요. ILO 국제노동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 세계의 노동기준의 기본이 되는 4가지 핵심 영역을 선정을 해놓고 있고 이걸로 지금 거의 100년 동안 이 기본협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그리고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이 4가지 영역이 핵심 영역이었는데요. 최근에 여기에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우리 이 법체계로서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기본협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된 이 규제라고 하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는 그 큰 맥락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과 관련해서 사전에 좀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리고 발생했을 때는 좀 책임을 지는 이런 요청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책임의 크기가 늘어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인원들의 폭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어떤 내용을 책임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로 제도가 먼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그런 법의 좀 불분명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돈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법이나 시행령의 내용들의 문구가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고친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전보건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업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가장 계속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로시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특히 인사노무에서 주로 다루는 노동법이 만들어지는 배경, 그리고 노동법이 우리나라 노동법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개정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경 자체가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생산 현장뿐만이 아니고 사무직, 영업직, 관리직 다양한 영역에서 이 직원들이 다양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법제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현재까지 오기 때문이고, 거기에 일부 예외 장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예외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 말 거냐부터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이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좀 강조된다고 이게 알려져 있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과 좀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 경영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보호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같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논의가 기존의 이 규제, 규율의 이 변화와 관련된 얘기이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좀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법령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에 섞인 얘기들도 오고 가는데요. 이게 법이라는 게, 그리고 제도라는 게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한 방향으로 쭉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소개시켜 드리면, 이게 이제 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령에 처벌 조항이 들어가지 못한 채로 제도가 19년에 도입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게 괴롭힘이냐부터 시작해서 논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일하면서 부딪히는 소소한 기분 나쁜 일들까지도 다 나에게 괴롭힘이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노동부에 신고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반대로 경영의 입장에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내가 회사를 입사해가지고 할 때, 내가 예전에 회사를 경영할 때랑 그 방식 그대로 했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부딪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이드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이제 축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까지 논의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런 제도도 근로자의 보호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양쪽을 같이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조직 문화, 그리고 조직 문화는 당연히 사회적인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정부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것, 법제도적인 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검토나 개선들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실무적인 준비도 이미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